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교정 700제 단계연성 두 번째 시간이에요. 22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형벌제도에 대한 성을 옳지 않은 것인데, 형조에서 감옥과 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는 전옥서이다라고 되죠. 전옥서. 자, 여기서 뭐가 틀렸죠? 범죄 수사가 나왔죠. 수사가 나오면 뭐야? 장금사예요. 장금사. 수갑을 장금이라고 돼요. 수갑을 장그다.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답은 1번. 이거 자주 나오죠. 사형수를 수용하는 시설로 남간을 두었다고 하는데, 남간은 뭐냐면 그 의금부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형수들이 의금부는 국가보안법 사범이니까 바로 죽어야 되겠죠. 도형은 일정 기간 동안 관하에서 노역에 종사하는 건 장형이 병가돼요. 장형 60대를 때리고 들어가죠. 그렇죠. 장형. 소금을 굽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장 일을 하는 것. 자, 유형의 일종의 안치는 주로 왕족이나 고관 대적에서 하는데, 안치라는 것은 이제 레벨이 높은 사람들만 하니까 이제 절도 안치는 섬에 가는 거고, 본향 안치는 고향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일반 유리 안치는 가시나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중 규정제도의 각 단계별 역사 발전수들을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복수의 시대죠. 복수. 복위 교과서죠. 복위 교과사 단계. 그래서 복수의 시대에는 사적 복수가 시작되는 거, 위하의 시대는 왕이 최초에서 겁을 주는 시대, 카롤리나 왕조. 교육의 시대에는 이제 인권보호 시대가 되죠. 과학의 시대는 개별초, 사회적 권리보장 단계 순서대로 가죠. 감행초보. 그래서 복위 교과사 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됐습니다. 자, 24번. 교정의 발전 단계에 대한 점은 옳은 것은, 자, 위화적 단계는 고대 국가부터 18세기까지 시기로, 16세기는 왕권 강화, 강력한 공형벌 개념에 따른 잔혹한 형벌 제도까지 나왔어요. 겁을 주는 거니까. 순회 판사는 왕 대신 이제 재판하러 가는 거죠. 음부족 복수의 관행이 개인이나 부족들 사이에, 여기 틀렸죠. 이 부분이 복수의 시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틀렸죠. 복수의 시대, 사적 복수, 복위 교과사에서. 그래서 아까 23번에 디구분에 관계된 거, 교육적 개선 단계는 18세기 말년부터 19세기 중엽의 시기로 박해, 즉 휴머니즘 시대죠. 죄형법정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베카리아 시절, 형벌이 생명형과 신체형으로부터 자유형으로 변화되는 시기, 거기까지는 맞아요. 또한 범죄 사회의 재통합을 전제한 보호관찰 가석방, 요거는 사회적 권리보장 단계가 되죠. 1950년대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보호관찰 가석방은 요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사회적 권리보장 단계에 해당하는 거.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과학적 초호 단계는 18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즉 실증학파죠. 형벌의 개별화를 주장한 시기로 실증적인 범죄의 분석과 범죄된 개별처를 위해서 수용자는 건전한 제사를 강조하고, 펜실버니아 5번제라고 되는데, 펜실버니아 5번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건 교육적 개선 단계예요. 교육적 개선 단계. 틀렸네요. 네. 사회적 권리 보장 등 2차 대전 이후, 맞죠? 여기 아티카 주립 교도소 폭동 사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거죠. 네. 수용자들이 아티카 나온 무조건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이제 죄수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어떤 그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래서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자유로운 소송제가 인정된 시기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권운동이 전개되면서 소수민족, 차별, 철폐, 여성, 흑인 이런 것들이 되고, 답은 4번. 그래서 아티카 그럼 무조건 저항운동, 뒷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1, 2, 3번들이 어디에 뒷부분이 다 틀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벌 역사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고려시대는 속전, 돈으로 때우는 거죠. 빠따만 대신 속전으로 해서 일정한 범위를 속전을 내고 형벌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태형 대신 속전. 고려는 훔친물건 일책 12법. 그래서 이거는 부여에서도 나왔던 똑같은 거죠. 10,000원어치 12만원 때우는 거. 조선시대 도형의 기간은 1에서 5년까지, 1에서 3년까지죠. 1에서 3년까지. 그래서 1년, 1.5년, 2년, 2.65년, 3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단계예요. 장애 병가는 맞죠? 네, 답은 뭐가 되죠? 3번이 되겠네요. 자, 1893 갑오개혁을 정도 5형의 태형이 존속하고요. 태형 같은 경우에는 1920년에 없어져요. 1920년에. 그다음에 장형이 폐지가 되고 도형이 징역형으로 바뀌고, 그렇죠? 유형은 정치범위 안에서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근대적인 어떤 외국과 같은 형벌 체제를 갖추게 되죠.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휴령과 형벌 제도에 대한 성공은, 휴령은 깎아주는 거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휴령이란 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 휴머니즘이죠. 형 집행을 엄중 공정하게 진행하되
죄인을 진실로 불쌍하게 여겨 성실껏 보살펴주는 용서하는 방향을 고려해주는 일체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 실형에서는 뭐야? 사형은 유형. 자, 태장도유사죠. 태장도유사에서 사형을 유형으로 하고요. 오케이. 유형을 장형 틀렸네요. 아웃. 유형을 도형으로 하니까 답은 2번 끝. 자, 고금 중인 죄인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고금 중에 신상을 당한 때에는 제5계에서 석방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 즉 보방이죠. 보방 규칙. 네 번째, 조선시 유형은 중죄자를 지방으로 보내 죽을 때까지 무기근무죠. 그래서 무기근무에 속한다. 27번, 조선시대 형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네요. 자, 보세요. 유형은 중죄를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그죠? 귀양 가는 거죠. 무기근고. 충고는 왕족이나 현직고관. 자, 왕족이나 현직고관은 안치죠. 안치. 틀렸네요. 충고는 도형 대신 군대 가는 거죠. 답은 2번. 도형 오늘날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를 관할에서 구금하여 소금을 붓거나 쇠를 달구는 등의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다. 자자형은 부가형은 신체 언어. 그래서 경련형 같은 경우하고 그렇죠. 얼굴에다가 새긴다든지 삼루, 팔에다가 스크래치 해가지고 일종의 문신 새겨가지고 일종의 보안 관찰 역할하고 영종 때 폐지되죠. 영조 때 폐지가 됩니다.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도형은 형 집행에 있어서 집행에 자기가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남용의 폐해가 가장 많았다. 틀렸죠.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이제 고을 수령이 하는 게 어디까지죠? 태형과 장형이에요. 그 다음에 관찰사가 하는 게 뭐예요? 도형과 유형이에요. 그리고 왕이 할 수 있는 게 사형이거든요. 그럼 수령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서 빠따를 떼서 죽여버리는 거죠. 한 빠따를 떼는 게 태형. 이래서 1십, 50. 거기까지. 장형은 뭐 60에서 100까지 10대씩 단위. 답은 2번이죠. 네. 1번이죠. 그래서 남형은 뭐예요? 장형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왜? 위에 결제 안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질병에 걸린 여자나 임신한 여자, 폐질환 자 이런 사람들은 태형을 집행을 돈으로 받았고요. 장형은 태형보다 중요한 60, 70, 80, 90, 100 다섯 단계. 그쵸? 보통 도형에는 60대, 유형은 100대 때리고 보내죠. 유형은 안치는 왕족의 고관 현직자에게 적용되었고, 유거의 성질에서 본향은 뭐예요? 고향으로 재산하고 다 갖고 가는 거고, 절도는 섬으로 가는 거, 제주도, 그 다음에 복일도, 위리안치는 가시나무, 네. 혼자 가는 겁니다.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정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에, 그죠? 장형은 가보개혁 이후에 폐지되었죠. 맞습니다. 가보개혁 이후에 폐지됐고 미 군정기의 선시제도가 실시되고 여기까지 많아요. 간수교습서는 1917년 일제치하 때 맞다는 답은 2번이죠. 끝. 61년에 법 개정으로 형무소에서 교도소, 즉 45년도에 된 게 아니라 61년도에 된 거예요. 즉 해방 이후에 일본이 쓴 형무소를 그대로 옮긴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도소로 45년에 되는 게 아니라 61년에 18년에 징역형 수용제 단계적 처우, 누진 처우죠. 그래서 보통노부로 해서 보통자, 특수기회자, 노유자, 부녀자로 나누고 1에서 5단계까지 해서 쭉 올렸던 누진 처우 제도가 실시됐었죠. 30번 보겠습니다. 가석방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의 휴령제도 고려,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봐주는 거, 가석방 유란, 신상을 당했을 때 가는 거, 1905년에 형법의 보방규칙, 일시석방, 그렇죠. 1908년에 종신형 수용제도 가방이 불허하였다가 아니라 종신형에서 10년 이상이 되면은 나머지는 뭐예요? 형기의 2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무기형이 아닌 종신형에 대해서도 하는 게 특징이고 답은 3번입니다. 미군 정하에서 우량 수용자 석방령은 선시제, 굿타임 시스템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53년에 폐지되죠. 48년에 시작돼서 53년에 가석방이 부활되면서 선시제가 폐지가 되죠.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역사 문제는 암기밖에 없어요. 고전에 8조권법이 있었다. 참고로 고조선은 보기로 나오지만 답으로 안 나와요. 보통 조선 이후부터가 답으로 나옵니다. 조선시 형벌관대 도형과 유형은 우리 자유형. 그래서 도형은 유기징역, 유형은 무기금고. 일제 침략기에는 일본 행정법규를 그대로 이용해서 근대적 교육이 아니라 근대 교육형주의가 아닌 게 일본하고 우리는 일본은 1등국민, 우리 2등국민이니까 다르게 했죠. 그래서 예방구금이라는 게 있었고요. 태형이 사라졌어요. 태형. 그래서 민족 차별적인 상태로 구성됐습니다. 미군정 시대에는 재소자 석방 청원제, 수용자 석방 청원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30일 이내 미 군정이 내가 죄가 없음을 밝히게 되면 풀어주는 제도. 답은
3번이 됩니다. 민족 차별적이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32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정사를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거 암기 문제죠. 그래서 뭐 과목규칙 1894년 4개 지방교정청 9일이죠. 1991. 그렇죠. 행정법 개정은 1950년에 들어갑니다. 민영교도소는 뭐예요? 밀레니엄 때, 즉 2000년 때. 교정국의 교정본부가 뭐예요? 본치죠. 본칠 2007년.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정 역사에 대한 점을 옳지않은 것은 조선시 고려와 조선시대는 일정한 조건하에 형을 대해서 속전, 돈으로 받는 게 있었다 그랬죠? 네, 빠따 맞고 조선시대 죄인의 수감을 담는 전옥사는 가보개혁 이후 경무청, 감옥서, 감옥 이름이 쭉 바뀌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내옥 등이 내옥, 형옥, 수옥이 영어에서 전옥서, 감옥서, 감옥, 형무소, 교도소 이런 순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보개혁 때 근대적 행정제도의 도조 간수교섭소 틀렸죠? 자, 아까 배웠죠? 1917년 일제치하 때 대부분의 학교들은 일제치하 때 많이 생겨요. 답은 3번 됐죠. 그 다음에 광무시작 때 제정된 감옥규칙의 징역 수용자 누진 처리 징역표 아까 설명드렸죠. 네. 감옥규칙 징역표 보통 노부 예수는 나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문제 푸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해설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혼자 공부할 때 교정제도의 역사적 발전 시대도 다르게 나는 것은 복, 위, 교, 과, 사 이런 종류죠. 복위, 교과, 사. 일반 예방에 입각한 심리강제와 가혹한 건 뭐예요? 이거 준업한 형벌부가 이거 위하의 시대죠. 위하의 시대. 실증적인 범죄 분석 그죠. 과학의 시대네요. 과학의 시대.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의 법률 구조, 종교의 자유, 인권 보장이죠. 인권, 수용자.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죠.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 공리주의니까 뭐예요? 우리가 교육과 과학의 시대. 그래서 사회에서 과학적 개선, 교육적 개선 단계 시대. 베카리아 시대네요. 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순서. 교정사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1896년에 형률 명례가 나왔죠. 형률을 사유, 역형. 그래서 우리가 사형은 그대로 가고 유형은 왜 정치범, 역형은 징역형이죠. 태형이 4종류에서 장형이 폐지됐던 그 시대예요. 오케이, 답은 1번 맞고요. 1910년 조선 태형령이라는 게 나오고 태형은 16세에서 60세 이하가 아니면 부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20년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암기해야 되는 문제죠. 미군정에서 우령 수용자 석방령은 선시의 성격.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 지금 교정관계 범위에서 조선 감옥령인 어떻게 되죠? 1894년. 그렇죠? 그 다음에 행영법이 1950년. 감옥규칙이 뭐예요? 1912년이네요. 그렇죠? 감옥규칙이. 형의 집행면이 뭐예요? 집행부 형 2008년. 순서가 바뀌었네요. 답은 4번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선이라고 했으니까 학생들이 감옥규칙이 먼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여기 조선 감옥규칙하고 조선 감옥령 순서 잘 기억해요. 조선 감옥령이 뭐예요? 1894년에 들어왔죠. 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6번 가보개혁 이후의 행정제도에 대한 점은 옳지 않은 것은 감옥규칙의 제정이 들어왔죠. 사법권이 행정권으로 독립되었다라고 되는데 이게 틀렸어요. 이게 사법권이 행정권으로 분리가 되려면 뭐다? 재판소 구성법이라는 게 생겨요. 재판소 구성법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구성법이 1895년에 생기거든요. 1895년에 재판소 구성법이 생기면서 검사가 기소를 해야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는 그래서 둘로 나눠지게 돼요. 재판소 구성법이 들어갑니다. 그럼 1번이 되겠죠. 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로서 실체법과 절차법이 다 들어갑니다. 기후각서에 의해서 일제치하에 통감부에서 감옥삼을 관 일본이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일제 때. 미 분장계 제소자 석방 총원제 됐죠. 그래서 재판소 구성법이 생기면서 사법권 행정권이 독립되었습니다. 됐죠?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법 기관의 새로운 방향으로 회복적 사법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거. 회복적 사법은 노출제가 되죠. 첫 번째, 회복적 사법의 핵심 가치는 일단 피해자의 뭐야? 회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야? 사회도 회복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적 사법의 가치는 피해자 가해자 요구나 지역사회까지 요구가
반영되는 거고요. 개인과 국가의 갈등의 인간은 뭐예요? 인간관계 위반으로 보죠. 인간관계 위반으로 봐요. 동네 형님의 오토바이를 훔쳐서 미안하다 이런 거예요. 틀렸고 회복적 범죄가 발생한 여건,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죠. 회복적 사범은 범죄에 대한 손해를 복구하고 중재, 협상, 화합 세 가지죠. 회복적 사범은 범죄의 교화 개선이라는 교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피해자 권리 회복이 중요하니까 틀렸죠. 그래서 두 개. 두 번째 것과 다섯 번째까지 틀렸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성을 옳지 않은 것은 경쟁적 개인주의적이야? 아니죠. 공동체적 의식을 갖겠죠.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에 내 이웃에 대한 피해를 줬다는 미안함이 있어야 돼요. 답은 1번이죠. 끝. 회복이니까. 지역사회를 회복하는 거니까. 끝.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 중요하죠. 감정치유, 피해자 회복이 중요하죠. 가족 집단 회합은 이거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에서 한 거죠. 가족끼리 만나서 사과하는 거.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결과에 보다 많은 정보를 피해자에 제공해 줄 수 있어요. 피해자의 권리 운동이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39번 우리는 교정 조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위 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는 옳은 것은 법무부 장관 맞고요. 교정정책단장은 법무부 장관 하는 게 교정본부장. 본부장을 갖다가 커버해 주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가석방의 적격 여부는 가심위에서 심사하는데 위원장은 가차없이 한다 했죠. 차관이에요. 차관. 법무부 차관. 법원, 검찰청, 학교 등에 의뢰한 위기 청소에 대한 대안교육 등 청소년 꿈키용센터 답은 3번이네요. 이건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기율심사에는 수용자의 기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징벌위원회도 기율 위반자니까 지방교정청이나 일선기관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율심사위원회, 징벌위원회, 분류처위원회, 귀징군 이 세 가지는 다 일선기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40번 교정자문위원회, 지방교정청이 있죠. 지방교정청 자문기구죠. 100%. 수용자의 관리, 교정, 교화의 심에 지방교정청이 자문해서 둔다. 의무적으로 둬야 되죠. 1년에 한 번씩 꼭 회의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교정자문회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소장의 초청을 받아 법무장관이 위촉한다. 맞죠? 뭐가 틀렸죠? 소장이 틀린 거죠. 소장이 아니죠. 지방교정청장이 위촉을 해야죠. 자기가 하는 건데. 답은 2번 끝. 교정자문회 회의는 모든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거고. 4번 교정자문 회의는 과반수의 과반수 요청에 하거나 지금이 필요할 때.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패턴 문제니까 되게 쉽죠. 왜? 교정자문회의가 지방교정청에 있으니까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을 받아야 되죠.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 일선기관에 둔다고 된 거. 귀징분이죠. 귀징분. 그렇죠? 치료감호 시면은 치료감호에 가는 거니까 법무부에 있어요. 답은 2번이죠. 되게 쉬운 문제죠. 네. 4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 심사위원장은 가차없이 차관이 한다. 맞고요. 두 번째 그러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5구 가고 5에서 5구 가고 하는 거죠. 네. 가석방 심사위원회 명단과 경력상은 이메일 위촉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만 5년이에요. 회의록만 5년. 나머지는 즉시 공개입니다. 가석방 적격심사위원회는 가석의 적격 결정을 하였으면 나오니까 5일이에요. 나오니까 5일. 답은 4번이죠. 네.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위원회에 관한 문제는요. 주로 많이 나오죠. 기후심사위원장은 소장이죠. 그래서 귀가 큰 소장. 그래서 귀유8이죠. 외부위원회 2명. 그래서 소장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분류처리위원장도 소장이 되죠. 5에서 7이고 외부위원이 없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3분의 2 출석이죠. 네. 소장이 하죠. 징벌위원회가 소장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죠. 네. 가석방시는 가차없이 차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기후심사위나 분류처리는 소장이 하고요. 징벌위원회가 소장의 다음 순위자가 돼요.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3강에서 보도록 할 거예요. 교정 조직에 대한 성을 옳은 것은 교정실은 징벌 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해서 징벌을 둔다. 맞죠? 교정실에 징벌을 둔다. 끝. 됐죠. 교정본부에는 기후심사 아니죠. 일선기관에 두는 거죠. 일선. 지방교정청에는 분류처리 일선기관에 두는 거죠. 교도관의 직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따로 법률을 정하는데 이 따로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따로 법률이 없어서 현재 교도관 직무규칙이 대신하고 있을 뿐이죠. 자, 이렇게 하고 44번까지 마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